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 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또 하지라고 합니다. 그만큼 더위도 심하겠죠. 더위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 장마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장마 대비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대비책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인생 설계 원픽 시작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진동균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께서는요, 이번 특약 총정리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왜 실비보험으로도 입원비 보장을 받는데 왜 굳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사실 참 많이 계신데요. 사각지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죠. 관련한 이야기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동균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의사 선생님과 이제 문진을 하게 되고 그 문진 결과에 따라 뭐 검사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나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되게 되는데요. 보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도 대표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이제 첫 번째가 진단비가 될 수 있고요. 뭐 수술을 받았을 경우에 보장급부가 되는 수술비 아니면은 뭐 후유장애나 기타 뭐 치료비나 간병인 지원 이런 것들이 많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하나인 입원비 특약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입원비 같은 경우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이제 저희가 보험을 말씀드릴 때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다쳐서 입원한 것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입원한 것인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시청자님들께서는 상해나 질병 앞에 단어가 더 붙는지에 대한 여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일단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입원비 중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게 내가 갖고 있는 게 과연 첫 번째부터 1일 이상부터 보장을 해주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각 이제 상품별로 아니면 특약별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약관 같은 경우는 180일 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80일, 1년 동안 180일이 지나고 그 사이에 180일이 또 지난 이후에 1년 뒤에 180일은 또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365일 내내 입원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입원 일당에 대해서 전부 다 보상받기는 어렵고 그중에 절반 정도, 180일 정도만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에 관련된 입원 일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치거나 질병에 관련돼서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셨을 경우에 입원 일당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한도가 아까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렸던 내용 같은 경우는 180일 한도였잖아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30일 한도로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종합병원 입원 일당이나 상급 종합병원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30일 정도의 한도만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간혹 10일 한도에 있는 특약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받는 경우에 30일 한도로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상해나 질병 입원 일당이 가입되어 있고 상해 질병 종합 입원 일당, 1인실 입원 일당이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적으로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종합병원도 있지만 종합병원보다 더 큰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다음 내용은 이제 상급 종합병원, 그러니까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보험사에서 정해놓은 병원의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상급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일당은 마찬가지로 30일 한도까지만 보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내용들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현재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종합병원이었는데 입원하고 나서 30일 이내에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됐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이었는데 종합병원으로 하락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병원과 상급 종합병원에 관련된 거는 보건복지부가 이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심사를 통해서 지정이 되는 거에 따라 내가 갖고 있는 특약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뭐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이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차 병원 같은 경우는 동네 의원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의원인데 병실이 조금 있고 조금 더 뭐 1, 2층 정도로 규모나 2, 3층 정도의 규모를 쓰고 있는 병원이 1차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의로 그냥 병원에 가서 진료를 의뢰를 하고 충분히 이제 진료 의뢰서 없이 진료를 볼 수 있는 병원이 1차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 입원이라든지 아니면 치료라든지 처방이라든지 간단한 치료, 일부 수술이 가능한 병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이 1차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상수로 보게 되면 30베드 미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병원 같은 경우는 동네에 보시면은 좀 뭐 단독 건물로 해서 조금 큰 병원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이제 정형외과 병원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2차 병원 같은 경우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료과가 4개 이상, 그러니까 뭐 내과, 외과, 뭐 가정의학과, 뭐 이러한 과들이 4개 이상이 돼야 되고 그 중에 2군데 이상이 전문 과목으로 보유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30베드, 30병상 이상의 병상 수를 보유를 하고 있고 2차 병원까지는 내가 진료 의뢰서 없이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차 병원이 아까 제가 입원 특약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합병원 입원 일당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차 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대학병원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뭐 아산병원이라든지 세브란스라든지 성모와 같이 국내의 굴지의 가장 큰 이제 병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에는 한 45개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종합병원 이상의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진료 과목에 전문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각 과목마다 과장님이 있거나 아니면 거기에 전문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난이도가 높은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죠. 뭐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뭐 컨퍼런스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협진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급 종합병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상수 규모로 놓고 보았을 때는 500병상 이상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좀 유념하셔야 될 게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진료를 받고자 해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1차나 2차 병원에서 진료 의뢰서를 받은 이후에 상급 종합병원에 갈 수가 있는데요. 진료 의뢰서를 받는 데에는 따로 비용이 들지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응급실 아니면 가정의학과나 분만 등과 같이 몇 가지 상황을 제외는 이제 진료 의뢰서가 필요 없이 가능한 게 3차 병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3차 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것들 중에 이제 뭐 대표적인 게 응급실이 있는데요. 응급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실은 크게 응급실 내원비로 해서 응급과 비응급으로 해서 총 2가지의 세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 이전 실손 같은 경우는 내가 응급실에 내원을 하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6년 이후의 것들은 비응급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실손이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따라서 생겨난 게 입원 일당 말고
응급실 내원비라는 항목이 보험사에서 만들어 놓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뭐 최대 5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연령에 따라 뭐 가입 한도가 좀 정해져 있지만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아까 실손해서 보상받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상받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응급과 관련된 증상으로 인해서는 뭐 대표적인 게 뭐 의식에 관련된 게 의식을 뭐 상실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구토가 생긴다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 많이 보셨죠. 심폐소생술이 일어난다라든지 호흡 곤란이 일어난다라든지 아니면은 간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신장의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심한 당뇨합병증으로 인해서 대사장애가 온다라든지 아니면 복합골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화상이 18% 표면 면적이 이상이 된다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약관에 정해놓은 응급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응급에 해당되는 응급실 내원비가 수령이 가능하시고 이 이외의 것들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은 비응급에 대한 내가 가입한 금액을 보상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응급실에 갔을 경우에 뭐 경미한 경우는 당연히 좋죠. 이제 천만다행인데 중한 내용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고를 통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을 경우에 이제 보상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원 앞에 또 중환자실이니까 중환자실에 해당이 돼야지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해 질병 입원 일당 설명드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한이 있습니다. 보상 한도는 180일 이내가 되고요. 중환자실에 내가 1년 내내 있다 손 치더라도 180일간은 보상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 또 180일간은 보상이 가능한 게 상해 질병 중환자실 입원 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게 옛날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암에 대한 입원 일당을 예전 것들은 다 갖고 계시는데 4일 이상, 그러니까 4일째부터 보상이 나가는 암 입원 일당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많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지시사항도 내려본 부분도 있지만 보험사들도 약관이나 아니면 가입에 대한 이제 그 특약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암과 관련된 입원 일당인데요. 암과 관련돼서는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제외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예전에는 그냥 암 입원 일당이었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명기된 게 이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이라고 명기가 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내가 가입된 특약만 봐도 딱 명확하게 들어오게끔 개정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암으로 인해서 진단을 확정이 되고 최근에는 다 1일 이상 첫 번째 날부터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180일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가입금은 회사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최대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까지 가능한 회사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업계 누적 한도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암 요양병원입니다. 이제 직접 치료, 큰 병원, 상급 종합병원이라든지 종합병원에서 내가 암에 대한 직접 암 때문에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전원을 하게 되거든요. 큰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입원 환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동네에 있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 데로 전원을 하시게 돼야 되는데 그랬을 때 해당이 되는 게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고 암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이제 암 직접 치료 입원 일당을 받고 계시다가 동네에 있는 병원으로 내가 좀 가까운 곳으로 편의성을 위해서 가까운 곳으로 전원하셨을 경우에는 암 요양병원 입원 일당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술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 날짜를 받게 되면은 수술 날짜 받고 그 전날에 입원을 하고 당일 수술을 하고 보통 뭐 경과가 이제 뭐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퇴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있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비라고 나와는 있지만 보통 입원비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을 받아야지만 선행 조건이 수술을 받아야지만 지급이 되는 입원 일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따라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지만 뭐 많이 가입이 한도가 풀렸을 때는 100만 원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입원 수술비 같은 경우는 이제 2일 이상 입원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통원과 관련된 수술 입원 일당도 있는데 이건 당일 입원이나 외래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뭐 태아보험이나 아니면 이제 성인보험과 같은 데서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원 일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런 입원 일당을 내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현명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방법도 좀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좀 입원 일당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어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 장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천성과 관련된 것들은 보험사에서 대부분 좀 보상이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각제 복용력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뭐 신체 검사라든지 건강 검진이 이런 거에 해당이 되게 되겠죠. 아니면 예방 접종이나 불임 시술이나 제왕절개와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미용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치과 질환과 관련된 거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입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 어떻게 가입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친다라는 게 이제 손해보험에서는 상해라고 읽었고 생명보험사에서는 재해라고 읽었는데 뭐 정확한 이제 조금 차이점이 조금은 있으나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파서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보상을 하는 것들인데 상해보다는 질병이 더 비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한 1만 원에 대한 입원비를 준비를 하셨을 경우에 뭐 상해는 예를 들어 3,000원 정도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질병은 10,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 금액을 일당수로 이제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2만 원에 대한 입원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10일간을 입원을 했다. 1일 이상부터 이제 지급이 되는 거로 하시면 20만 원이 지급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입원비가 4일째부터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14만 원에 대한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4일부터 보장인지 아니면 첫 번째부터 보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 지급이 되는 예를 들어 상해나 질병 입원비 말고 앞에 단서들이 자꾸 붙게 되는 이런 특정 상황들 말고 포괄적으로 지급해주는 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조금 시청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손보험에서 입원비 같은 경우는 대체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병실, 기준병실에 대해서 상급병실의 차액에 대해서 50%를 이제 실손보험에서 지급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은 기준병실, 6인실이나 4인실 같은 경우는 자리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특실이나 1인실 같은 경우들 이제 자리가 나기 전까지 입원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한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입원비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나이나 성별이나 직업별에 따라 보험료를 추천드리기에는 최대 5만 원이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입원비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는 특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내가 뭐 기존에 뭐 가족 중에 어떤 경험이 있어서 입원비가 꼭 필요한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직업군이 입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직업군이나 갖고 있는 현재 질병이 기왕력 때문에 입원비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입원비를 갖고 있는 건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만 가입 금액도 이제 최대한 3만 원으로 해서 일단 뭐 진단비, 수술비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된 이후에 시청자님들의 각 성향에 맞춰서 입원비를 준비를 하기를 이제 권해드리는 게 전문가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입원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시청자님께서 꼭 증권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첫째 날부터 되는 건지 4일째부터 되는 건지 아니면 단서가 많이 붙어 있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진동균 전문가였습니다. 네, 우리가 모호했던 1차, 2차, 3차 이 병원에 대한 정리부터 입원 특약 관련한 A to G를 모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주신 우리 진동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또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조금 전 속보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이륙을 나섰다라고 합니다. 이제 위성 궤도의 안착까지 무사히 저희 방송과 함께 기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인생 설계는 계속해서 세워봐야겠죠. 오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그리고 진원용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장애인 보험 가입입니다. 예전에는 장애가 있는 사실만으로도 장애 상태를 고지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런 고지 의무가 없다라고 하죠. 장애를 가진 분들도 보험 가입이 수월해졌다라고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 그 제약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데 주제를 선택해 주신 특별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약 260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는 현 전체 인구 대비 5% 정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때는 그분들께서 보험 가입 시 고지 의무 사항에서 불편한 부분을 많이 겪으셨었는데요. 금융감독원에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시 장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개정 내용을 발표를 했고 이제는 차별 없이 장애인분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애로 인한 보험 가입을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차별 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어떤 차별이 있었고 이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구체적인 사례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사례 어떤 사례 만나보셨을까요? 네. 39세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 어머니의 사례였습니다. 아들 걱정에 이것저것 가입 사항이 많으셨으나 이제는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불필요한 부분은 정리해서 보험료의 절감도 그리고 보장의 폭도 넓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물론 보험 가입 부분도 비장애인과의 차별 없이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가입했던 보험의 사례들도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례를 보시죠. 네. A손보 건강보험입니다. TM이라고 되어 있는 TM 상품이고요. TM이라는 부분 자체는 TV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을 TM 상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전 보험이 갱신형이었고 주요 보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갱신형 64대 질병수술비 500만 원, 갱신형 상해수술비 50만 원, 갱신형 수술비 25만 원, 갱신형 신깁스치료비 50만 원, 갱신형 통합 입원 일당 10,000원. 그래서 납입보험료는 총 23,330원이고 30년 납입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가장 상해와 질병에 대한 이제 건강보험인데 가장 주시해야 될 부분은 30년 갱신형 보험이라는 부분입니다. 뭐 갱신 30년 갱신이고 보험료가 2만 원 정도라서 광고할 수도 있겠지만 39세 청년이 평생 납입해야 된다는 부분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보장의 범위가 좁고 사이즈가 작은 것도 저렴한 보험료에 맞춘 설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보시겠습니다. 네. 비손해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TM 종류의 상품이고요. 주요 보장 내용 보시겠습니다. 질병 사망 80세 만기로 3,000만 원, 암 진단비 3,0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보장 내용만 나열하면 괜찮은 보험인 듯 보이지만 이 보험 자체가 특약이 30개가 넘는 보험이었습니다. 또한 30년 납임에도 불구하고 7만 원대로 설정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20년 납으로 잡게 되면 10만 원 선이 넘게 되는 그런 보험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보장 내용만 남겨두고 잔가지 특약들을 삭제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또한 나이에 비해 혈관계 질환계 보험들이 낮고 수술비도 굉장히 작게 잡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리모델링 시 추가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시겠습니다. C손해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TM 전용 상품이었고요.
주요 보장 내용은 암 진단비 1,000만 원, 암 진단비 2,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1,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1,000만 원, 말기 간경화 진단비 1,000만 원, 11대 특정암 진단비 1,000만 원, 보험료는 42,080원이고 25년 납 100세 만기입니다. 암 진단비 이외의 범위가 좁은 특약들이 대부분이며 25년 납입도 좀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암 진단금만으로 유지할 이유를 만들기에는 보험료가 저렴한 편도 아니었고요. 암 진단금 1,000만 원당 2만 1,000원 정도인데 건강체로 생각하면 만 원대 초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암보험이라 생각한다면 계속 받는 표적 항암 약물 처리가 치료비도 존재해야 하는 항목인데 여기서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 보시겠습니다. D손보 종합보험입니다. 주요 내용은 암 진단비 3,000만 원, 뇌졸중 진단비 2,000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2,000만 원, 질병 실손보험 5,000만 원, 25만 원, 5만 원. 그다음에 상해 실손보험 5천만 원, 25만 원, 5만 원 이렇게 설정돼 있고 금액은 15만 8,324원. 20년 납입 100세 만기 상품입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 중에서 가장 오래된 보험이고요. 2014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2세대 실손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보험료가 비싼 이유는 아까는 30개짜리 특약이 있는 보험이었는데 이 보험 같은 경우는 50개가 넘는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보험은 나열식의 특약이 많은 관계로 해당 사항이 관련되어야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할 때는 확률적으로 해당 사항이 작은 특약들은 좀 일부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만 남겨서 보험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업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례까지 만나봤는데 4가지 가입했던 보험들을 살펴보니까 다양하게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39살 아들에게는 이 갱신형 보험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특약이 많다 보니까 보험료도 높은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보장성 보험료만 본다면 총 29만 7,461원입니다. 30만 원 정도 되는 보험인데 이 금액 정도면 39세 남성, 특히나 건강한 남성일 경우에는 큰 보장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인데요. 주로 홈쇼핑 상품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 TM 상품을 가입하다 보니까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가입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장 분석이 없었기에 불필요한 특약들의 그 손실이 좀 많았습니다. 과감한 개선이 좀 필요할 듯 보였고 어머님도 동의하에 보장 개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A손보와 C손보는 납입보험료 대비 효율과 보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B손보와 D손보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특약들을 어머님과 상호 협의하에 부분 삭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B손보 보장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B손보 통합보험의 남긴 보장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남긴 부분은 질병 사망 80세까지 되는 부분 3,000만 원, 상해 사망 1,000만 원,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000만 원, 암 진단비 3,0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 각각 1,000만 원씩이고 보험료 변동은 76,727원에서 42,100원으로 34,627원을 절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 정도의 특약이 있는 부분을 다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남긴 부분만 지금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다음은 D손보 종합보험에 대한 보장 내용입니다. D손보 종합보험은 질병 사망 2천만 원, 상해 사망 1억 5천만 원,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3천만 원, 암 진단비 3천만 원, 질병 상해 실손보험비는 각각 5천, 25, 5만 원, 보험료 변동은 15만 8,324원에서 7만 8,211원으로 8만 113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50개가 넘는 특약이다 보니까 일일이 다 정리하다 보니 꽤 많은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신규로 권장해드린 부분은 지금 다음과 같습니다. 가손해보험입니다. 신규 가입이고 주요 보장 내용은 계속 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8천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2천만 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1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가 각각 2천만 원이고 질병 수술비는 30만 원, 질병 종수술비는 2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는 100만 원, 상해 종수술비는 20만 원부터 1천만 원까지, 질병 후유 장애는 3%에서 100%까지가 3천만 원입니다. 납입보험료는 89,831원이고 20년 납입 100세 만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완을 해드린 부분은 암 진단금을 제외한 포괄적인 통합보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혈관계 가족력이 있어서 혈관계 보험을 보강하였으며 2022년 이후 중요하게 부각된 계속받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수술과 종수술의 결합으로 나열식의 보험 특약에서 포괄식으로 변경하여 훨씬 보장 범위를 넓혀드린 부분도 이 보험의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았던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의 특약도 넣어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실게요. 나생명보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진단금 2천만 원, 소외감 진단금 2천만 원, 그 다음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 특약이 50만 원, 보험료는 3만 849원이고 20년 납입 100세 만기입니다. 아까 B손보와 A손보와 C손보를 정리하다 보니까 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했는데요. 39세 성인 기준, 건강체 기준으로 암 1,000만 원당 12,200원입니다. 기존에 정리했던 C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1,000만 원당 2만 1,000원 정도로 잡혀 있었다 보니까 그 금액 대비 9,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암 진단금을 챙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전략은 보험료 부분이 좀 많았고요. 지금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A손보와 C손보 같은 경우에는 보험 정리를 해서 보험금을 낮췄습니다. 각각 2만 330원, 그 다음에 4만 2,080원, 그 다음에 B손보와 D손보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해약을 통해서 보험료를 절감했습니다. 3만 4,627원, 8만 113원. 그리고 제가 보강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손보와 나생보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가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8만 9,831원, 그 다음에 3만 849원입니다. 원래 보험료는 29만 7,461원이었는데 5만 6,470원을 절감하였고 현재 보험료는 24만 991원으로 보험료 절감과 함께 보장의 폭은 훨씬 더 넓혀드리고 보험료는 낮춰서 만족스러운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리모델링 이전에 대부분 전화로 가입을 했었기 때문에 개별적인 선택이 안 됐고 불필요한 특약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보험료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리모델링 예시를 보셨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보험료나 이런 부분의 설계 차이가 전혀 없었고요. 다만 약을 드신다거나 하신다면은 간편 설계를 통해서 간편 보험을 통해서 언제든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그 부분은 너무 염려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TM을 통한 보험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서 납입 기간을 25년 혹은 30년 혹은 전 갱신형의 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한 정형화된 보험의 설계를 통하다 보니까 나만의 맞춤 보험을 설계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서 주 보험을 맞춤 설계를 하시고 부보험으로 TM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장애인들을 위한 인생 설계 전략을 살펴봤죠.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짚어주셨는데 오늘 이야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가족력 대비입니다. 그동안 가족력 대비 전략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가족력에 대한 대비 전략을 짚어주실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족력 대비에 대한 중요성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번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또 어디에 있었을까요? 네,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님은 29살의 주부님이신데 이제 나이가 좀 젊으신 편이지만 이제 남편분은 8살 차이로 30 후반에 지금 나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부모님이 두 분 다 심장병을 현재 앓고 계셔서 이제 남편의 보험을 살펴보시다가 심장에 관련된 가족력에 대한 대비가 좀 없어 보이셔서 저희에게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기존에 가입을 했던 보험의 내역들까지 함께 짚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존에 일단 먼저 가입되어 있는 내역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다음에 리모델링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A생명 종신보험에 사망보험금 5천만 원, 그리고 뇌출혈하고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 이 범위가 가장 협소한 걸로 1,000만 원씩 각각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요. 네, 종신보험에 실손의료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을 일단은 유지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20년 납 종신보험으로 보험료 15만 8,300원이고 두 번째 A생명의 GI 종신보험이 또 가입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15년 납에 13만 2천 원으로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사망보험금에 결합된 암진단비가 4천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보장 범위가 협소한 뇌출혈, 심근경색증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가 10만 원부터 5종 수술비 500만 원까지 좀 작은 비용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비손해보험 암진단비 3천만 원, 유사암진단비 1,000만 원,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각 1,000만 원씩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도 각 1,00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이 보험에는 갱신형으로 10년 갱신형으로 준비가 좀 되어 있으셨습니다. 이제 그 남편분이 나이가 아직 40대도 안 되셨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갱신형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이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62,540원에 납입기간도 30년 납입, 100세 만기로 굉장히 좀 납입기간이 길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C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 보험료 24,120원으로 20년짜리인데 이제 벌금이 2천만 원,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형사비금이 1억 원, 그리고 변호사 선임비용이 500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현재의 운전자 보험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보험 내용이 예전 보험이라 이거는 뭐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6주 미만의 진단을 받았을 때 나오는 합의금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존에 가입을 했던 보험 내역들을 살펴보니까 요즘 교통법규와 맞지 않는 보험도 있었고 10년이라면 그 갱신 주기가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해결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우선 종신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던 실손의료비가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보다는 내용이 좋기 때문에 유지를 일단 권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보험료가 다소 높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담보들을 불필요한 담보들 좀 삭제를 하고 그리고 사망에 대한 주계약 보험료도 조금 줄여서 보험료 4만 원에 실손의료비만 남겨놓고 유지를 하는 걸로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A생명의 암보험,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가 가입입니다. 나머지 보험들은 전부 다 해지를 권유를 드려서 해지를 한 상태시고 이제 리모델링으로 A생명의 암보험, 암진단비 3천만 원에 유사암진단비 1,000만 원, 20년 납 100세 만기로 보험료 37,617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손해보험의 종합보험,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5천만 원 한도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리고 기존에 없었던 암수술비 800만 원과 심장질환, 이제 심장병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심장질환 진단비, 부정맥에 대한 담보를 500만 원, 그리고 부정맥을 제외한 기타 심장병에 대한 진단을 1,000만 원까지 준비를 해서 보험료 62,205원으로 역시 납입기간 20년에 보장기간 100세 만기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C손해보험, 종합보험, 여기에는 뇌혈관 진단비하고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에 부정맥 포함이 된 거를 1,000만 원, 그리고 부정맥이 포함되지 않은 것들도 1,000만 원 똑같이 준비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뇌혈관하고 심장병까지 보장을 해주는 뇌심질환 수술비를 2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없으셨기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 책임 1억 원 한도까지 저희가 집어넣어서 보험료 76,220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D손해보험의 1에서 5종 수술비가 기존에는 1종 수술비가 10만 원이고 3종 수술비가 5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암이나 뇌혈관이나 심질환으로 수술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은 3종 수술비에 해당이 되시거든요. 3종 수술비 50만 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종 수술비 40만 원부터 3종 수술비 200만 원, 그리고 암으로 수술을 하시더라도 이 복강경 수술이 아닌 개복이나 개용을 해서 수술을 하신다면은 5종 수술비로 2천만 원, 각 수술당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좀 1에서 5종 수술비를 크게 하나 준비를 해드리고요. 그 외에도 또 부정맥 진단비 500만 원, 그리고 기타 심장병 진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포함해서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86,244원 준비를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기존에 벌금 2천만 원 한도를 3천만 원 한도로 올렸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기존에 500에서 3천만 원 한도,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형사합의금도 기존에 1억 원 한도에서 최대 2억 3천만 원 한도로 저희가 많이 올려드렸고, 그다음에 6주 이하에 해당되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제 민식이법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형사사건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금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상치료비, 이 중요한 담보죠. 사고가 나서 부상 등급을 받게 되면은 최소 50만 원 일시 지급을 할 수 있는 담보와, 그다음에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넣으면 2만 원 미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해로 입원을 했을 때 하루당 2만 원씩 또 받으실 수 있게 넣어서 보험료 보험료 2만 678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가지수가 많아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체감형 종신보험도 하나 준비를 하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남편분이 외벌이고 이제 배우자분보다는 나이가 8살이 많고 또 사람들 만나고 또 이 애연가에다가 또 술 드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건강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첫째 자녀는 2살에다가 지금 또 둘째는 임신 중이라고 하셔서 혹시라도 또 심장병에 대한 가족력도 있는데 또 술이나 담배를 많이 태우다가 혹시 모를 또 부재에 좀 걱정이 많이 되셔갖고 종신보험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체감형 종신보험 설명 잠깐 드리면 60세 이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이 나오게 되고요. 60 넘어서 70세 이전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 1억 원, 그리고 80세까지 사망을 하시게 되면 5천만 원, 80세 이후에 사망하시면 1,00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이 줄어드는 상품입니다. 그 대신 일반 종신보험보다는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20년 납입으로 보험료 11만 5,900원 이렇게 준비를 해드려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전후 비교를 한번 해드리면은 기존에는 보험료 37만 7천 원 정도를 내고 계셨습니다. 암진단비 7천만 원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7천만 원 중에 일부는 또 10년 갱신형이기 때문에 어차피 기존 10년 갱신형으로 가입되어 있던 3천만 원은 10년 후에는 아마 갱신을 못 하실 확률이 크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암진단비 3천만 원으로 줄여드렸고, 그다음에 유사암 진단비 1,000만 원은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에 암수술비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기존에 암수술비 50만 원 있었던 거를 암수술비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도 기존에 1,000만 원, 그다음에 뇌졸중하고 뇌출혈 보장 범위가 조금 더 협소한 것들로 2천만 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고, 뇌혈관 수술비는 아예 없었는데 그 부분도 뇌혈관 진단비도 2천만 원, 그리고 수술당 받으실 수 있는 뇌혈관 수술비도 2천만 원 이렇게 해드렸고요. 심장질환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에 대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1,000만 원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 2천만 원. 수술비는 기존에는 없으셨는데 이 부분도 심장질환 진단비, 부정맥 진단을 받았을 때도 2천만 원. 그다음에 부정맥을 제외한 기타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도 각각 진단비 2,500만 원씩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고, 이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할 때도 수술당 2천만 원씩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기존에 질병 후유장애는 없으셨지만 5천만 원 한도로 저희가 80세 만기로 준비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1에서 5종 수술비도 1종 10만 원에서 5종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1종 40만 원에서 5종 수술비 2천만 원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7만 원 내고 계시던 보험이 32만 원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이제 체감형 종신보험 포함을 하면은 43만 원으로 약 5만 원 정도 늘어났지만 보장 내용을 보면은 5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네, 리모델링 이후에 남길 건 남기고 또 불필요한 내용들 제외를 했죠. 걱정이 됐던 이 심장병에 맞는 내용들이 추가가 많이 됐고 또 운전자 보험도 최근에 맞는 법규에 그런 보장 내역들을 갖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밖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더 있을지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네, 보험 상품을 이렇게 나눠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좀 힘들 것 같다고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단점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을 하기 싫은 기본 담보들, 사망 담보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무작정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어떤 특정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 심장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한도를 높게 가입을 아직은 시켜주질 않기 때문에 좀 더 높게 가입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나누어서 가입을 하는 게 방법일 수는 있고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방금 드렸던 대로 기본 담보에 대한 보험료가 또 추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 담보가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곳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기본 담보에 대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의사항을 만나본 이후에 한 보험사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또 다양한 보험들을 챙기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어서는요,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궁금증이요, 심혈관 질환이 아닌 심장 질환도 발생 빈도가 높을까요?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보면은 심질환으로 병원에 내원하신 2명 중에 한 명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기타 심장병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타 심장병의 또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니까 심장병으로 오신 2명 중에 한 분 중에는 심장병에서 또 부정맥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 약 50%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심부전이 약 26%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제로 심장 질환에서 혈관 질환은 둘 중에 한 명, 그리고 기타 심장병은 또 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더 필요할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심장질환 진단비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심장질환 진단비는 아직도 보험회사에서는 판매를 안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확실히 판매가 되는 곳인지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장질환 진단비는 판매되는 보험회사에서도 아직 판매를 시작한 지는 1년이 아직 채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세요. 그리고 심혈관에 대한 내용이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보다는 훨씬 이제 보장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심장병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면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더 확률이 높은 부정맥에 대한 준비도 하시는 게 아마 고객님들 준비하시는 데는 대비하시는 데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을 봤는데요.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또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또 놓쳤던 부분들까지도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